행복한 식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달콤한 디저트 타임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베이켓의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사실은 많은 셰프분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레시피 하나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레시피는 바로 뭐냐면 화이트 가나슈 크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림 하나만 가지고 단독적으로 영상을 만들기는 저희도 처음인데요. 이 영상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테크닉이 제과 제빵 또는 제과에서 조금 더 많이 쓰이거든요. 단단한 형태, 삭지 않는 크림, 주저앉지 않는 크림을 만드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시면 왜 이런 레시피 또는 테크닉이 필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레시피로 말할 것 같으면 젤라틴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단단한 거예요, 구조가. 아마 처음 메이킹을 하시고 처음 제과 제품들을 만드시는 분들은 젤라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지?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쓰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거고 막 두려움부터 생길 수 있는데, 젤라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파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젤라틴을 만드는 것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젤라틴이라고 하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판형 젤라틴이 있고 가루로 된 젤라틴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안 된다, 뭐 찬물에 넣어야 된다, 내가 정확한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젤라틴 마스를 제일 먼저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이 젤라틴 마스를 가지고 다음 레시피에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유와 생크림, 설탕을 집어넣은 레시피를 끓여가지고 화이트 초콜릿과 젤라틴 마스가 있는 곳에다가 부어서 유화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유화는 저도 요번에 촬영한다고 요거 하나 새로운 거 봐봐, 스티커도 띄지 않은 거, 정말 이 새 거, 정말 그냥 진짜 갓 나온 거.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기다가 화이트 초콜릿을 녹여주면 되는 게 유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화, 기름화 시킨다는 거죠. 기름화. 전반적으로 지방 조직을 골고루 분산시켜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사용하기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고, 요 상태로 여러분 딱 만 하루를 숙성해 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요 크림 절대로 셰프들은 얘기하지 않는 그런 레시피 조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젤라틴 마스를 만든다는 것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젤라틴 파우더 1에 물이 7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10g의 젤라틴 파우더를 볼에 담았으면 물은 몇 g이 들어가게 되냐면 70g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7의 비율. 제가 지금 만약에 젤라틴 마스를 뭐 20을 넣었다? 그러면 물은 140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대 7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짜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 젤라틴 파우더는요, 전 오늘 젤라틴 파우더를 쓸 거거든요. 젤라틴 가루는 뜨거운 물로, 정말 그냥 뜨거운 물이 아니라 정말 이게 막 손에 닿으면 화상 입을 정 100도가 되는 그 물을 가지고 끓이셔야 여러분 젤라틴 마스를 깔끔하게 진짜 젤리처럼 만들 수 있어요. 젤라틴 마스 갖고 우리가 영상도 옛날에 찍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커피 카누 같은 거에다가 젤라틴 같이 타갖고 뭐 젤리로 만들어갖고 커피도 만들고 뭐 그런 것도 했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오늘 이제 제가 할 거는 먼저 불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젤라틴 마스가 저는 레시피상으로는 32g 정도, 저는 2배치를 만들 거라 32g이 들어가니까
젤라틴 마스는 좀 넉넉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파우더는 10g에 물은 70이 되겠죠. 그래서 70g을 계량해서 끓여 줄게요. 근데 물을 계량한다라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수증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정량이 될 수 없죠. 70g의 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한다 하면 내가 뭐 100g 이상의 물을 넣어주고 그거를 가지고 계량해서 여기다가 넣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뭐 130 정도 되는 지금 물을 부었고 인덕션 불을 켜고 네, 최대치로 올려주시고요. 자, 요때 맞춰서 젤라틴 파우더도 좀 넣어볼게요. 젤라틴 파우더를 10g 대량을 맞췄고요. 진짜 딱 정량이 들어와야 돼요. 진짜. 그래야 정말 단단한 크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생크림 넣고 막 뭐 데코 같은 거 케이크 같은 때 막 해보고 싶고 한데 막상 해보면 생크림이 너무 빨리 삭았던 기억 아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 이런 제품에 이런 크림을 만들면 정말 단단하게 크림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물을 끓여 볼게요. 저는 진짜 막 연기 날 정도로 해갖고 여기 위에다가 지금 제가 10g을 넣었으니까 70g의 물을 넣을 거예요. 좋아요. 막 팔팔 끓어요. 막. 요 상태가 되면은 이제 불을 꺼주시고 여기다가 70을 넣어 볼게요. 좋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요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런 상태. 요런 상태가 되고 만약에 여러분 이걸 녹이는 게 자신이 없으면 불은 껐지만 이렇게 중탕 형태로 해서 녹여도 돼요. 이건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들은. 그러니까 꿀팁이죠. 그래서 젤라틴 마스를 개논다라고 해서 이게 사전에 무스 제품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열을 좀 잔열을 조금 더 가해줘서 매끄러운 형태, 가루 파우더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형태의 젤라틴 마스를 만들어주고요. 요거 냄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맛에는 뭐 딱히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냄새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젤라틴 마스까지 깔끔하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물, 젤리가 녹은 것 같은 그런 물이에요. 지금은 완전 물성인데 요게 이제 냉을 입으면 금방 도토리묵처럼 바뀌는 게 요 제품의 특성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는 준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젤라틴 마스도 깔끔하게 준비가 됐고 요거는 여러분 랩핑 하시는 게 아니고요. 랩핑 안 한 채로 냉장으로 보관하시면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묵으로 변할 거예요. 저는 30분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3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젤라틴 마스를 보시면 정말 여러분 이렇게 놔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젤라틴 마스화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요거 사용하실 때는 지금 보시면 완전히 지금 젤리처럼 굳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젤리처럼 굳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요런 거는 간단하게 칼을 이용하셔 가지고 요렇게 잘라 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구람수 대비해 갖고 요렇게 간단하게. 젤라틴 마스 준비는 지금 전부 다 끝난 거고요. 자, 이제 생크림, 우유 그리고 설탕을 넣고 끓이고 난 다음에 젤라틴 마스랑 화이트 초콜릿 있는 데다가 같이 해서 녹여주는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물은 비커가 필요하고요. 비커가 아니더라도 조금 높은 형태의 컵이면 좋을 것 같아요. 계량을 해서 저는 지금 2배치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생크림이 지금 375니까 375 곱하기 2 하면은 생크림 750에 우유가 20이에요. 하나당. 그러니까 40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설탕이 지금 30g이에요. 30g.
자, 그럼 계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설탕을 지금 먼저 넣어볼게요. 유제품을 끓일 때 설탕을 넣는 이유는 뭘까요? 설탕은 여기다가 지금 60g을 넣을 건데 설탕을 넣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타지 말라고. 그러니까 눌러붙지 말라고 넣는 거예요. 60에 설탕을 부어 줄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 750ml를 계량을 해줄게요. 750ml를 750ml를 계량을 했어요. 지금요. 설탕만 살짝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우유를 40ml를 넣어줄 거예요. 바로 끓이면 여러분 알다시피 확 우유가 끓어 넘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비커를 이용해서 지금 화이트 초콜릿이랑 하나하나씩 계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젤라틴 마스가 들어갈 양은 16g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은 145g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젤라틴 마스가 16g. 젤라틴 마스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뭐 편하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맞춰 놓고 375 더하기 30은 405죠. 그 다음에 설탕이 30 들어간 거니까 435에 중량씩 여기다가 재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설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센 불에 올리시면 안 돼요. 한 중간불 정도에다가 올려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0점을 만들어 놓으시고 65도 이상 올라가면요, 유지방은 조직이 재정비를 해요. 그래서 65도 이상 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뽀글뽀글 아니면 아지랑이가 올라올 정도. 초콜릿은 어차피 33도쯤에서 녹아버릴 거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유지방 요거는 65도 이상을 올리시면 안 됩니다. 유심히 한번 보셔야 돼요, 이런 거 하실 때. 그러니까 어떤 거를 보셔야 되냐면 너무 이게 끓지 않게끔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처음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뭐야, 설탕을 넣어서 늘러붙지 않는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온도를 여러분이 잘 맞추시기만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뭐 늘러붙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요런 걸로 사실 프랑스 제과 중에 대표적인 게 크림 올라간 것들 있잖아요. 뭐 바바오럼 같은 제품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롤케이크도 이거 올리셔갖고 롤케이크 만들어도 엄청 우리나라 뭐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생토노레 같은 제품, 생토노레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쫙 연결해 갖고 뭔가 재밌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하이라이터의 옆에 온도를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크림 위로 아지랑이 올라오는 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조금씩 이제 뭔가 연기가 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찰나예요, 지금. 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쵸? 이게 지금 60도가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지랑이가 조금 더 올라오거나 기포가 뽁 하고 올라오는 시점까지는 데핀다는 개념이에요, 지금 이게. 제 기준으로는 이제 이럴 때 불을 꺼요. 잔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잔열이 남아 있고, 저는 이 상태가 올바른 상태라고 봅니다. 부어 볼게요. 다가 (435를) 부었고요. 믹싱기를 이용해 갖고 바로 이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초콜릿이 녹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오늘 사용한 그 초콜릿은 말로나 시칠리아 블랑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어떤 초콜릿을 사용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생크림은 레스큐어를 사용을 했고요.
같은 맛을 내고 싶을 수 있는 욕망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네. 자, 오늘 이제 준비는 지금 다 마쳤고요. 보통 이렇게 65도 되는 제품에 초콜릿이 녹는 시간이 한 1분에서 2분 정도의 어떤 레스팅을 주는 거거든요. 네, 아지랑이는 지금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지금 온도는 정말 적당한, 그러니까 요 정도 연기가 오를 정도의 그 온도 상태에서 넣어 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제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거 뭐 사용법은 뭐 간단하죠. 요런 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맨 바닥까지 집어 넣으시고요. 이렇게 바닥을 돌리시면서 유화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아래에 초콜릿이랑 용액이 지금 이렇게 맞닿아서 경계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요게 완벽하게 섞일 때까지 블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블렌딩이 아까랑 지금 확연하게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방법이 뭐냐면 약간 힘이 들 수 있는데 완벽하게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중간까지 헤드를 약간 올리는 거예요. 한 위아래가 다 섞이는 느낌으로 아마 바뀔 수 있거든요.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블렌딩을 하시다가 살짝 너무 많이 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저만의 꼭 확인하는 포인트가 혹시 벽면 이런 바닥 밑면에 초콜릿이 안 녹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다 확인을 해보고 날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혹시라도 초콜릿 덩어리가 묻어 있다면 온도가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는 조금 더 뭐 전자레인지에 살짝 뭐 넣어보신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생크림의 온도를 맞추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그 라떼 아트 할 때 그 커피 폼, 우유 폼을 정리하듯이 바닥을 살짝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돌리시고, 이게 지금 뭐냐면 안에 블렌딩 되면서 공기를 가둬뒀잖아요. 그거를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일 우리가 이 제품을 가지고 크림을 만들 건데 그때 이걸 하고와 안 하고의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의 이거는 꿀팁이 아니라 이게 남들과 나의 차별점인 거예요. 이건 정말로 지금 이렇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극명하게 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공기를 쪼개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 지금 두 제품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게 지금 구별이 영상에다 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얘는 그 거품을 쪼개지 않은 거, 거품을 쪼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것도 네, 이렇게 해갖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요거는 상온에다가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온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냉장에서 하루를 숙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괜찮고 한 12시간만 넘기시면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젤라틴이 지금 다 녹아져 있고 유화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숙성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정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숙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안정화가 훨씬 더 맞는 말입니다. 자, 저희는 18시간 후에 제품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8시간이 지난 크림을 여기다가 생크림을 여기다가 부어줄게요. 24시간도 괜찮고요. 저는 지금 18시간인데 약간 꾸덕한 느낌이에요. 이 제품을 이제 믹싱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주세요. 느낌이 지금 이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젤라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어질 때의 느낌이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지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거가 거의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그 화이트 초콜릿 무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거의 이게. 그래서 여기를 올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크림화 시킬 건데, 젤라틴이 들어가 있는 거는 공기 포집을 최대치로 올려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더 지금 공기가 많이 집히고 있는 단계고요. 아주 좋습니다. 네, 됐어요. 자, 이제 가장 단단한, 제과에서 가장 단단한 형태의 크림이 완성이 된 겁니다. 시폰 깍지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크림은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크림은 흡사 거의 버터크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크림이 빡빡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소량만 좀 담아가지고 크루아상 위에다가 어떻게 짜지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갈게요. 자, 시폰 깍지는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달팽이처럼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정말 크림이 빡빡하죠. 공룡 같지 않아요, 여러분? 느낌이? 자, 옆으로 좀 눕혀서 이렇게 하면은 시폰 깍지의 느낌으로 공룡 모양의 크루아상을 만드는데, 크림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이 정말 이거 오래가는 크림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에 훨씬 더 알차고 고급진 디저트 정보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베이켓의 항신우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이었습니다.